네, 안녕하세요. 주간 메이저리그 박지영입니다. 개인의 힘이 참 셉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에 무려 3,200선까지 뚫어냈는데 3,300까지 가면 이건 좀 과열일 수 있다. 이렇게 또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분석 보고서를 냈거든요. 자, 이렇게 개인은 내리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내리 팔고 있는 이 장세 속에서도 그들이 눈독을 들이는 종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엔요. 그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실 것 같아서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골라봤습니다. MC넥스인데 오늘 10% 넘게 급등했거든요. 장중에는 그렇죠. 5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MC넥스였는데 현대차 이슈가 묶여있다. 뭐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관, 그들도 현대차 이슈로 샀을까요? 그렇겠죠. 뭐 당연히. 그거 말고는 MC넥스가 원래 본래 실적이 좋기는 좋아요. 근데 카메라 모듈 종목 다들 아시죠? 뭐 네네. 파워로직스, 캠시스, MC넥스, 파트론 이런 애들이 다 삼성전자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만드는 애들 오랜만에 듣는 아니에요. 종목들인데, 근데 네. 카메라 모듈이라는 그 섹터 자체가 원래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왜요?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무선사업부, 다시 말해서 핸드폰 사업부 사장급이거든요.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노태문 사장님이라고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사장님마다 이제 생각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쵸. 아, 나는 핸드폰 이렇게 가야겠다. 프리미엄으로 가서 비싸게 팔고 많이 남겨야겠다. 또는 아니야, 저가로 가가지고 최대한 많이 방위담에 해야겠다. 팔아야겠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기본 생각이 단가 인하예요. 단가를 까자 무조건. 네. 그래서 수익성을 최대한 끌어올리자. 그러면 단가를 계속 이제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그렇고 기타 부품 업체들한테도 최대한 단가 인하 압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카메라 모듈 하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맞죠. 여러 개 회사한테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 핸드폰 라인이 크게 세 개잖아요. S 시리즈, 노트 시리즈, 뭐 이제 폴드 시리즈 네. 해가지고 비싼 폰 라인, 중가, 저가가 이제 있는데 삼성전기 아시죠? 네. 삼성전기가 맞아, 맨날 MLCC만 얘기하는데 삼성전기가 삼성전자한테 카메라 모듈을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주로 하던 게 뭐였냐면은 고가 핸드폰이었어요. 고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기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부터 중가 납품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핸드폰 팔리는 대수는 매년 비슷하거든요. 네. 한 2억대 후반에서 3억대 초반. 근데 계속 자리를 뺏기는 중입니다. 전기가 수직 계열화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고가만 하다가 중가까지 내려왔고 중가 하던 회사들이 물량을 계속 뺏기는 중인데 네. MC넥스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제가 파트론은 좋다고 잘 안 하는데 MC넥스도 그렇게 좋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나마 MC넥스가 낫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MC넥스가 그나마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 그 와중에 선방하고 있는 애가 MC넥스예요. 왜냐면 파트론 같은 종목들이 네. 왜 실적은 좋은데 업사이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면 계속 일부 벤더에서 잘리는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핸드폰 모델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우리가 1, 2, 3번 다 납품했는데 내년에도 1, 2, 3번 신형 나오면 다 납품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야, 너 내년에는 1번만 해. 이게 쉽게 말하면 벤더 잘리는 거거든요. 네네. 파트론이 작년에 벤더 몇 개 잘렸습니다. 근데 MC넥스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 라인에도 납품 많이 하고 중가도 많이 하고 중소형주 중에 고가 라인 모듈 납품하는 애들이 몇 개 없어요. 근데 MC넥스가 합니다. 고가 라인은 아직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벤더지 유지 잘하고 실적이 좋다. 그게 1번이고 네, 두 두 번째. 번째 이유는 전장이죠. 말씀을 하신 대로 전장. MC넥스가 국내에서 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 있죠. 네. 최근에 전장하니까 전장이 뭐야 하시는데 전장이 전자 장비의 약자입니다. 근데 보통 전장이라고 하면 관례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전장용이라고 해요. 네. 전장용 반도체, 전장용 카메라 모듈. 그럼 전장용 이끌로 차량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MC넥스가 전장용 카메라 모듈 국내 1등이에요. 오. 근데 그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전장용이라고 하면 전방,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측방 카메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만들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차를 타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뙤양볕에 한여름에 세워놓고 카메라 모듈 버텨야지 온도 쭉 올라가는데 네네. 한겨울에 밖에 세워놓고 그거 버텨야 되고 그쵸. 비 오면 습도 생기면 안 되고 습도에도 정상 작동해야 되고 MCX가 국내에서 1등, 전 세계에서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 5등입니다. 오.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전장 사업이 조금 이끌고 있는데 그럼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저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 모듈 섹터 업황 자체는 뭐 그닥 그렇다. 그렇죠.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 MC 넥스가요. 제가 알기로 또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카메라를 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1세대는 뭐 그럴 줄 몰라도 점점 라이다나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라이저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카메라 모듈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율주행차에는 센서랑 이제 모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카메라 모듈을 깔고 그 위에다 레이저 센서를 깐 다음에 그 위에 라이다 센서를 깝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다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듈 수가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셋업이 그렇죠. 돼 있구나.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려가 불식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MC넥스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인데 외국인이 무려 12월 15일부터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소부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반도체 요즘 뭐 2차 전지 반도체 잘 가잖아요. 요즘 그렇죠. 흐름 물 만났는데 그래도 수급이 이렇게까지 받쳐주는 종목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 종목 왜 이렇게 살까요? 리노공업 차트 볼 수 있으면 한번 볼까요? 네. 리노공업이 최근에 그냥 올라가는 속도가 그냥 이야 진짜 멋있다 그냥 그래요? 아름다운 차트다 이렇게 올라가요. 최근에 올라가는 속도가 네. 리노공업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 방송에서 그래요? 네, 엄청 좋아하는 리노균수? 종목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여튼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네. 이게 국내에서 소켓이라는 게 있어요. 소켓이랑 핀. 그게 뭐냐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출하량이 늘어나면 소모품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소모품 관련주가 몇 개 있어요. 뭐 월덱스 같은 종목이 있고 TCK, 뭐 아니면 리노공업, ISC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네. 걔네랑 얘가 움직이는 게 다르잖아요. 물론 월덱스나 ISC 같은 애 지금은 쉬고 있지만 얼마 전에 신고가 갔거든요. 근데 그때 얘는 쉬었어요. 딱 그 자리가 한 여기 어디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ISC랑 다 신고가 갔을 때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어요. 조금 공같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얘만 가잖아요. 늦게 갔구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네, 뭐예요? 일단 실적은 다 좋아요. 근데 얘는 리노공업이 조금 비싸요, 다른 애들보다. 프리미엄이. 왜 비쌀까요, 얘가? 얘가 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런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비메모리용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SC 같은 회사가 경쟁사거든요. 비슷한 거 만드는데 ISC도 실적 좋고 리노도 좋거든요. 네. 근데 ISC가 하는 건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고 리노가 하는 거는 매출 비중의 90%가 비메모리향입니다. 비메모리가 그렇죠. 업황 전망이 훨씬 핫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증시 특성상 비메모리라는 단어 들어가면 그냥 프리미엄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네. 비메모리 단어 들어간 거 치고 PER 10배 언더 없다고. 거의 없다. 그 정도로. 그나마 있었던 애들 몇 개인데 걔네는 뭐 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런 애들은 그냥 추세 보유로 끌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네. 비싸긴 하지만 실적 좋아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DDR5 아시죠? 올해 연말부터 이제 교환 적용이 네네. 될 텐데 DDR5 대표 수혜줍니다. 네, DDR4에서 5, 메모리 반도체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갈 때 뭐 소켓, 아니면 네. 검사 장비, 아니면 PCB 인쇄 회로 기판 이런 게 바뀌어 있는데 리노공업이 핀을 해요, 소켓이랑. 네. 그게 DDR5에 다 바뀝니다. 오.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또 발생해요. 안 그래도 실적이 좋은데. 그래서 이 리노공업 같은 애들은 네. 올라가도 그냥 올라간다고 막 던지면서 이제 이 정도면 됐어. 10%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던지고 나오지 마시고 추세 보유를 하면서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다. 올라간다고 막 매도, 물론 수익 매도는 좋은 거지만 네.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끌고 가는데 이 타이밍에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울까요? 좀 그렇죠. 높죠? 이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최근에 네. 시장이 좋다 보니까 뭐 살려고 하면 다 여기 있어요. 살려고 하면.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더 이럴 때까지 기다리고 안 산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지금 사놓고 2차 매수 준비한다. 저도 최근에 오늘 산 종목도 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늘 산 종목도 내려오면 더 사겠다고 언지 미리 하고 샀어요, 그냥. 왜냐면 이게 밑에서 노는 애들은 둘 중 하나예요.
종목이 이게 지수를 떠나서 회사가 어렵거나 아니면 절대 관심 사면 안 되는 바뀌거나. 종목이구나.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비싸서 그냥 절대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야 지금이라도 가자 하면서 그냥 다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첫 매수할 때 항상 내려오면 더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 그냥 올라가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수익 중이니까 그쵸. 내려오면 더 살 수 있어서 좋으니까 실적이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균수. 네. 자, 이렇게 리노공업은 또 차트까지 체크해봤고요.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마지막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매니저님. 네. 사실 JP모건 컨퍼런스 오늘 개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죠. 올해 또 국내 기업 중에선 유일하게 삼바 사장의 발표가 예상이 돼 있다. 이런 네. 이슈도 있었고 사실상 발표 이슈를 떠나서 JP모건이다 이러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 첫 번째는 열리기 전에 초청장 받은 기업들, 그렇죠. 기대감으로 의외의 기업들 한번 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참가 이후에 결과물로 잭팟을 한번 터트린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나 포인트가 있는데 이번 JP모건은 정말 미적지근해요. 삼바뿐만 아니라 특히 제바, 이 코스닥 제바들이 너무 그렇죠. 이상해요. 매드팩토, 신테카, 레고캠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안 가요. 다 재미없습니다. 지금 왜 바이오는. 이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네.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학회 가기 전에 초청장 받고 기대감으로 가자 이러면서 갈 때, 그쵸. 두 번째는 야 학회는 갔다 왔는데 별 소식 없냐? 라이센스 아웃이네 가자 할 때 이게 앞이랑 뒤잖아요. 네. 지금은 1번에서 2번 넘어가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쵸. 이제 오늘부터 학회 열리니까. 네. 근데 학회 전에 보통 학회 간다고 기대감으로 쭉쭉 가니까 막 JP모건 SK 컨퍼런스 전에 이런 종목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학회랑 이제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회를 가는 애들은 대부분 매년 가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ABL 거의 몇 년째 그쵸, 계속 그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스 의외로- 매년 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움직였는지 재작년에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시면 어떠냐면은 통계적으로 네. 한 종목 한두 개만 보고 가면 이제 의미성이 떨어지니까 네. 여러 개 종목 10개 이상의 종목 학회 참여했던 종목을 매년 갖고 통계를 내보면은 올해 그래 뜨뜻미지근하네. 작년 없어요. 뜨뜻미지근하지도 않아요. 네. 재작년 뭐지 이거?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많이 움직였어요. 오. 2017년 1월도 좀 많이 움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 놓고 봤을 때 네. 학회 간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고, 저도 바이오 살 때, 최근에도 바이오를 이제 좋아하니까, 바이오 살 때 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학회 끝나고도 들고 갈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는 학회에 가기 전에 대시세 너무 많이 올라가는, 혹시나, 그러면 팔 건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다가 라이센스 아웃 얘기가 나오는 거, 학회가 네. 끝나고 나서 얘기 나온 것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면은 바이오 포지션이 없는 분들이 접근을 하기 좋은 대부분 신약 바이오 그쵸. 종목들이 그런 가격인 거지. 신규 들고 매수는 계신 분들이 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왔거든요. 계속 그리고 빠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실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그래요? 한 7, 8% 정도? 네. 많이 빠진 게 한 10% 초반 정도 빠진 네. 것 같은데 바이오 그 정도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가깝다. 신약 바이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유. 중요한 거는 시소예요, 시소. 네.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오늘 신약 바이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가? 그러면은 100% 반도체 2차 전지 죽쓰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시소. 시소 게임이라서. 네. 최근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소부장 반도체 종목 돌아가면서 너무 잘 하나씩 가죠. 쏘고 막 네. 이러고 코스피에서는 LG화학, 삼성전자 뭐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는 걸로. 좀 기다려봐라. 신규 네. 매수는 더 좋고 보유하고 그렇죠. 있는 사람도 좀 기다려라. 그렇죠. JP모건 끝나고 뭔가 잭팟이 없어도 기다릴까요? 그래도 웬만하면 보유를 해보시. 그 시소 네. 게임의 관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시소. 들어서 저 2차 전지 반도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바이오 있어야 돼요. 아. 근데 2차 전지 말고 뭐 다른 그래야 업종, 맞구나. 뭐 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저 항공, 해운, 건설 저 이런 거 있는데 그 바이오 필요 없습니다. 그런 포트폴리오면 어차피 시소가 적용이 안 돼요. 포트에 따라서. 그런 경우 그렇죠. 포트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소가 참 잘 맞아야 될 텐데 이 시소가 깨지면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가지 종목의 한균수의 원픽은요?
셋 중에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바이오 균수 바이오. 삼바가 네. 그룹주 치고 진짜 못 올라간 애고 어. 셀트리온 그룹주 시총이 지금 85조 원이에요. 거의 100조 가까운데 삼바가 혼자 한 55조 정도? 55조. 삼바에는 바이오 에피스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을 합친 게 삼바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그게 왠지 수십 개로가 돼 있거든요. 네네. 삼바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삼바 정도. 자, 오늘의 주간 메이저리그 한균수 대장님의 원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꼭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